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2월 8일 구정 연휴가 낀 한 주라서 3거래일 동안 국내 코스피는 거래가 될 텐데요. 오늘 월요일 시장 산뜻하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현대차 그룹에 대한 그런 애플카 그동안에 나왔던 그런 루머들 찌라시 이런 것들을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각 3사가 공시 내용을 발표를 했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없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애플카와 진행 관련된 것이 없다. 이렇게 공시를 냈습니다. 기아차가 10% 이상 급락을 했고요. 현대차랑 모비스도 같이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옐런이 주말 사이에 이제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실업률이 6.3%, 1월 실업률이 6.3%로 나오면서 옐런 의장이 아니죠. 재무부 장관이 완전 고용이 내년에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지 오늘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핵심 뉴스입니다. 오늘 제가 CS 윈도를 사실 무상증자 효과의 아침 한때 거의 상한가 가까이 28% 가까이 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을 들어서면서 피레치 모양으로 끝났습니다. 모양은 되게 안 좋게 끝났지만 오늘 신고가를 그린 모습이었는데 결국 친환경 그죠? 지금 계속 나오는 ESG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재생에너지 테마 시장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보여준 시세가 아니었나.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수급 매물에 그리고 시장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눌리면서 같이 눌리는 모습 보였는데 시장만 좋았으면은 사실 썩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태양광에서 풍력으로 뭐 넘어간다 이런 기사는 나왔는데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 그 친환경에서 대체 에너지 쪽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건 여전히 태양광이 맞고요. 그리고 그 풍력이나 지금 원전은 좀 일본에서 문제가 된 이후에 각국에서 사실 별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근데 풍력 그죠? 지금 유니슨이라는 이제 중소형주가 엄청난 그런 수주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그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풍력 쪽으로 좀 시선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CS인듀라는 대한민국 1위 약간 풍력 업체라고 볼 수 있죠. 시가총액 꽤 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유무상증자를 사실 발표했었고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효과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오늘 새롭게 거래되면서 높은 상승세를 시작을 했지만 시장에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을 얘기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에 해양 풍력 생산 2배 늘려라 이런 행정명령에 사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대해서 풍력 사실 단지나 유럽 대비 상당히 약한데 이런 부분도 전기차와 관련해서 맥락으로 본다면은 이런 풍력 관련주도 계속 이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옐런 장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저 재무부 장관이죠. 조 바이든이 지금 1.9조 달러 부양책을 3월 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2월 중은 좀 어렵다고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 추가 부양책이 진행이 되면은 내년에 완전 고용이 달성한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매우 미국 경제가 회복을 빠르게 할 것이라는 그런 발언과 함께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가능성 즉 자산 버블을 꺼트릴 수 있는 즉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사실 나오면서 음식료, 원자재 이런 값들이 올라가고 미국채 그죠? 미국채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 뭐 5년물, 10년물 이게 5년물이 거의 2.3 레벨까지 지금 올라간 것 같아요. 10년물은 한 2.1 레벨 정도 되고 있고 미국물 이제 채권 10년물이 지금 1.1 레벨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인플레가 촉발되면서 거품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의 성장주들이 닫히면서 결국 큰 증시에 조정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지난주에도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지만 완전 고용이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그냥
인내할 수 있다, 감내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죠? 이 완전 고용을 달성하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더 올라갈 거고 미국의 실업률이 코로나 이전인 3%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테이퍼링 가능성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연준이 원래대로 하면 23년까지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정책 기조라는 건 조금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1.9조 달러의 부양책은 어떻게든 통과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옐런 장관의 이런 발언이 매우 파워풀한 증시를 올릴 수 있는 그죠? 경기 회복에 대한 올릴 수 있는 파워풀한 발언인과 동시에 긴축에 대한 우려도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번 주도 발언이 있는데 어떤 발언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란은 계속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상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하지만 연준은 당분간 금리를 올릴 생각 없고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항상 알려주겠다 이런 2013년에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계속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준은 일단 믿고 가자, 연준이 배신은 안 때리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아직은 맞지 않나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핫한 소식이었는데 애플가 중단 소식. 사실 애플가 중단 소식? 현대차 그룹 시총 13조 증발 뭐 이런 게 13조 더 증발했는데 오전 기사였기 때문에 뭐 애플과 철석같이 비다는데 개인 현대차 그룹 2.8조 순매수 올해만이에요. 올해만. 삼성전자 주식에는 또 13조 몰빵했는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이런 기사들이 오늘 핫하게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대차 그룹을 얘기하면서 EGMP를 한번 동영상에서 제 채널에서 소개하면서도 정말 테슬라보다 좀 뒤늦은 기술이지만 현대가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플랫폼으로 가고 내연기관의 차량도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2030년에서 뭐 35년 사이에 거의 이제 신규 차량을 중단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그리고 실적도 좋았죠. 근데 그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되게 좋았어요. 소비에 대한 그런 효과가 올라오면서 되게 좋았고 올해는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단으로 PR이 10배 미만으로 지금 기아차가 한 9배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 주가 하락한 걸로 봤을 때. 그리고 현대차가 한 8배 정도 수준인데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들이 사실 PER 10배 정도면은 옛날에 적정하다 뭐 싼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현대차가 단순 완성 메이커가 아니라 애플카랑 엮이든 아니면 엮이지 않았더라도 이 GMP라는 플랫폼을 연결을 했고요. 그죠?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수소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막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전장 모멘텀이 분명히 지금 살아 있거든요. 근데 1월 달에는 이 애플카 자꾸 애플카가 마치 현대차인 것처럼 제목을 지으면서 주가가 점프업한 건 분명해요. 그 기대감이 꺾이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같은 시세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는 저는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단순 내연기관의 오토메이커면 지금 저는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장착된 게 많고 지금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현대차를 상당히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M&A나 이런 거에 있어도 너무 적극적이기 때문에 사실 맥락은 좀 다르게 보는 거 맞을 것 같아요. GM이 망가졌다가 완전히 전기차 자동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듯이 현대차는 지금 현대차 그룹은 EGMP랑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이든 그게 애플카든 테슬라든 전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약간 완성 자동차 겸 플러스 플랫폼의 회사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사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라 말라 사라 팔라 이런 의견을 저는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월 달에 급등했던 기대감이 이런 뉴스에 꺾인다는 거. 그래서 그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비
주가를 상당히 단타를 잘 치실 수 있는 분은 충분히 매매를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스타일의 매매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반대를 했었던 거고요. 과거에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식의 매매는 별로 옳지 않다. 근데 적정 가치가 어디냐라기보단 이 회사가 정말 성장성을 이런 걸로 인해서 갖추고 있고 앞으로 현대차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번 기회가 오히려 급등했던 말도 좀 상당히 기대 심리에 단기적으로 점프업 했던 것들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수출 증감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2021년 1월을 보면은요, 이거 매월 초 2월 1일날 발표했었죠. 바이오 헬스케어 그죠? 수출 증감률, 반도체, 디스플레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진단키트도 커요, 역할이. 그죠? 진단키트 크고, 무선 통신기계, 가전, 자동차. 빠진 건 석유 제품, 이거 유가 때문에 그런 거고, 철강 석유화학도 좀 일어섰고, 여기 마이너스에서, 그죠? 이렇게 되면 전후 한 몇 개, 일부 4개 섹터 빼고는 전부 다 증감을 했고 거의 20%대 가까운 증감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느껴야 될 게 이게 자세한 게 보면은요, 이게 있어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 시중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YOI로 봐더라도 작년 1월이 코로나 사태로 안 좋았던 시기는 아니잖아요. 코로나는 2월부터 발생했고 3월에 되게 안 좋아졌고 수출입이, 그죠? 이게 보면 중국 쪽으로 보면은 139%는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 파우더, 뭐 화장품, 이거 화장품 쪽 보면은 되게 좋았어요. 중국 쪽. 지금 중국인이 입국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죠? 옛날처럼 이 홍콩, 중국주로 화장품, 색조, 눈화장품, 마스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은 정말 수출이 좋았던 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수출입 도냐 이런 거 왜 오늘 보여드리냐면, 화장품 이쪽에 얼마 전에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코스맥스 이런 거 원재로 그죠?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 그건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을 이제 주도주로 보는 거야, 주국남님? 그런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영상 마감 멘트에서 어떤 식의 시장을 봐야 되는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추가할게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오늘 리포트 나온 건데 연평균 성장률을 올해 전망을 한 거거든요. 이 글로벌이 28%고요. 미국이 35%, 중국이 28%, 유럽이 20%. 유럽은 워낙 점유율이, 전기차 점유율이 9%대까지 올라가 있고, 미국은 지금 2%대인가요? 중국이 한 5%대, 그죠? 이걸 다 합치면 글로벌이 되는데, 글로벌 성장은 어마어마하고요. 저도 올해는 미국과 중국을 봅니다. 특히 미국 쪽 보고 있고, 이 침투율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은 아직도 2%대, 그죠? 중국은 지금 5% 이제 넘어갔고 유럽이 10%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시장을 본다면은 성장성은 아직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기차 시장 폭발이 연간 400만 대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작년에 50만 대를 출고를 50만 대 생산했죠. 올해는 뭐 100만 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연간 400만 대면 테슬라가 거의 30%는 갖고 간다. 테슬라 관련주는 계속 지속 성장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일단 HTS 보면서 오늘 시장 좀 마무리 코멘트 드리고요. 조금 이따 좀 전에 수출입 동향과 전기차 얘기 마무리 멘트를 드리면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TS 좀 볼게요. 오늘 시장 동향 보면은 뭐 장중에 점심시간 가까이 코스피, 코스닥 플러스 전환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후 들어서 차익 매물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대금 좀 줄고 있어요. 코스피 19조, 코스닥 10조, 양합이 약 30조 좀 언더예요. 약 30조 가까이 되는데 이건 왜 그렇다? 설 명절 앞두고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투심도 좀 약화되고 그런 모습을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 볼게요. 외국인이 3,500원. 이게 지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외국인이 뭐 MSCI나 아시아 월드 인덱스 이런 벤치마크 지수에서 코스피를 뺄 수도 있다. 막 이런 계속 약간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를 계속 금지를 만약에 연장하면은 벤치마크 지수를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매하는데 좀 싫다 보니까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저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무차익 공매도 이런 것들을 금융위에서 정확히 금감원에서 정확히 제도 보완해서 5월 2일 날부터 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피 200과 그죠? 코스닥 150 종목에 한정돼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종목에 한정된다는 게 90% 가까이 공매도를 시가총액을 보면 90%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별 그게 의미는 없습니다. 전체 종목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만 하겠다, 그게 대형주만 하겠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기간 투자 금융투자에서 차익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베이시스가 그래도 아직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백어데이션이긴 하지만 일부 물량이 개선으로, 베이시스 개선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거래소 개인이 다 많이 사다가 오후 들어서 시장이 하락하면서 조금 파는 모습, 뭐 순절매 같아요 조금은 오늘. 그리고 최근에 개인 신용잔고, 예탁금도 줄었지만 신용잔고가 거의 1조 원 이상 줄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못 참고 던지는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는 별반 없어요.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해서 이렇게 보통 삼각수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수렴하다가 방향을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려가 썼으면 좋겠다, 이게 제 모습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길게는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 변동성이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위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변동성 잠깐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은 빠졌는데 변동성도 같이 빠졌어요. 원래 시장이 빠지면 변동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완전히 M자형으로 빠지고 있다. 미국은 그리고 신고가를 계속 만드는 모습, 결국엔 커플링도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관심들 볼게요. 일단은 대형주부터 보겠습니다. 대형주부터 볼게요. 삼성전자 빠졌고요. 하이닉스 빠졌고, 뭐 오른 게 없어요. 거의 오른 게 없고, 화장품 관련 LG 생활건강 그죠? 올랐고, 이쪽 금융주가 좀 올랐네요.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었을까요? 효성 3인방, 위에 효성까지 해서 지주사까지 해서 4인방이 오랜만에 차익 신호 물량을 던졌고요. 아까 풍력 관련주 CS인두가 오늘 급등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죠? 이게 CS인두가 여기 28% 가까이 거의 올랐었는데 밀리는 모습, 오늘 무상증자 효과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 풍력 관련주 솔루스, 첨단소재 이런 종목도 오늘 시장 대비 강했고, 전기차 쪽은 다 뭐 자율주행 이런 쪽 좀 맞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헬스케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었고, 뭐 반도체 그죠? 5G 통신, 뭐 PCB 이쪽 일부 종목 빼곤 전부 다 너무 안 좋았어요. TCK가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QOQ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 오늘 신고가 내는 모습 매우 좋은 모습 보였고, 이쪽 보시면 전반적으로 좋았죠. 음식료, 유통, 뭐 아까 얘기한 화장품 관련주들 좋았고, 결국 경기는 안 좋지만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그리고 미국 백신 접종률이나 세계 선진국들 접종률 올라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런 쪽으로 좀 수급 매기가 좀 동기 아니냐. 근데 이게 이렇다고 해서 가치주가 올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더 플랜이 좀 미디어 상장 이후에 안 좋았었는데 오늘 반등했었고, 키네마스터는 M&A 재료가 있는데요. 오늘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게임주 NC소프트 실적이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좋게 나왔고, 카카오 게임즈 동반해서 게임주 중에 같이 오르는 모습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뭐 백신 접종 효과일까요? 뭐 코로나 확진자 줄고 있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쵸, 여행 관련주들 오늘 같이 동반 상승했던 것도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네임보 노보텍스, 노복 관련주인데 휴보로 유명한, 이게 상장 이후에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그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산업에서 되게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패러다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 멘트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대차그룹 애플과의 협업 진행
사실이 아니면 공시했죠. 공식적으로 오늘 공시를 하는 날이었어요. 마감 시한이. 그리고 뭐 이거 다 아는 내용. 자, 올해 글로벌 전기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연간 판매량이 400만 대다. 생산이 아니라 판매량이었어요. 그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아까 죄송합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자료 증거예요. 근거. 물론 이제 그 전망치가 원래 350만 대인가 그랬거든요. 이게 올라간 거고 시장 침투율이 거의 4.8%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보고서에서는. 그리고 유럽과 중국을 위주로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는 미국 쪽으로 상당히 수요 회복이 나올 거고 유럽도 계속 성장할 거다. 그리고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기저효과로 25%로 조금 낮아지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그저 내연 기관차 규제에 친환경으로 상당히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세가 성장주 장세인가요? 가치주 장세인가요? 이런 싸움 하시는 분들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다치고 가치주가 올라갈 거다. 그런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 강했던 성장주들이 지금 연초부터 부진한 헬스케어 업종을 제외하고 많이 빠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PBR, 건설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그죠? 다 같이 올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순환적 국면이라는 거예요. 즉, 리세션은 있을 수 있는데, 리세션까지 가진 않았고,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죠? 워낙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실제 마이너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과 스위스 정도만 남고는 인플레이션이 다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 유가,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순환 사이클 업종이 사실 얘기하면 철강과 화학인데 화학 사이클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철강 쪽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어려웠던 기업들이 실적을 바닥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 유통이나 패션 이런 쪽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이나 항공 이쪽도 만약에 백신 효과 이런 걸로 좋아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성장주, 가치주 구분이 없는 선순환적 사이클 시장이 지금 돌고 있는 거고요. 결국 실적과 다시 기대감, 여기에 플러스 원래 기존의 성장, 이것까지 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압축은 제가 보기엔 2차전지나 ESG나 전기차, 친환경의 엮기 쪽으로만 일단 볼 필요는 있겠고 거기에 일단 경기 순환적 국면에 대한 기저효과나 아니면은 실적들이 정말 작년에 다쳤던 종목들 중에서 일어나는 기업들. 지금 대표적으로 1월 수출 동향에서 저는 보여준 것 같은데 화장품 같아요. 화장품. 이런 쪽을 좀 노려보시면은 꽤 괜찮은 수익률을 그래도 시장 대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